위드팟 김광진 정주식의 시사장치 시사장치 팟캐스트의 안티입니다.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쌈타는 시사정비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풀어 불편러 정주식입니다. 페북에 보면 네. 막 이런 것들이 뜰 때가 있어요. 그 무슨 닮은 연예인들 뭐 이런 것 하기도 하고 봉봉 이런 거. 봉봉 네. 이런 요즘 봉봉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참 많이 뜨다가 한참 요즘에 많이 좀 뜨다가 네. 잠잠해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지난주에 정치 좌표 테스트라고 하는 글이 제 타임라인에만도 진짜 한 100개는 본 것 같아요. 저도요. 거의 대부분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얼마 나왔어요? 저는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게 4사분면으로 나눠서 좌파, 우파, 그리고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이 가치 안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냐를 테스트하는 건데 저는 52.8% 좌파, 25% 자유주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색깔로 치면 파란색 그렇죠. 라인에 들어있는 거죠. 네. 어떻게 나오셨나요? 저는 44.4% 좌파, 네. 50% 자유주의. 오, 자유주의 네. 성향이 생각보다 짙으시네요. 예. 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색깔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당 색깔로. 근데 그 위치로 보면 정당 색깔과 거의 비슷한 위치쯤이 돼요. 그렇네요. 대략. 네. 음. 그래서 약간 의도한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던데. 정의당은 살짝 안 맞는데 정의당은 오른쪽에 있어서 좀 안 맞긴 한데. 우파 네. 쪽이구나. 네. 예. 하여튼 이렇는데 물론 이게 객관적인 어떤 실험 평가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 그냥 SNS에 있는 정도의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좀 그랬어요. 그 좌파 우파라고 하는 그 좌우측과 상하로 보면 공동체주의냐 자유주의냐 네. 이렇게 돼 있던데 저는 좀 공동체주의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자유주의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그렇네요. 개인주의적 측면이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죠. 국가주의 뭐 소위 리버럴이라고 하는 음. 그런 성향에 가깝겠죠. 그래서 난 진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희생과 헌신 이런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네요. 약간 뜻밖이네요. 저는 그거에 비하면은 공동체주의에 좀 가까운 성향인 것 같고. 이거 좀 조사 잘못된 것 같아. 그런가요? 어디서 봐서 편집장님이 공동체주의가 있어.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어디가 그런 게 있어. 그래요. 저는 제가 좀 좌파 성향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좀 좌파에 가까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온건한 좌파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대부분은 제 친구들은 파란색 안에는 들어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제 패친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요런 테스트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래서 남들이 너는 이런 성향이야라고 이렇게 좀 정해주는 걸 별로 이렇게 잘 안 믿는데 그래도 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내 성향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는 건 되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 남들을 참 재단하기 좋아하거든요. 야, 쟤는 너 좌파지. 너 뭐 사회주의자 아니야? 너 뭐 페미니스트 아니야? 이렇게 막 저 사람은 저 정도일 거야라고 이렇게 좀 재단을 하길 좋아하는데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디쯤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정도의 지점에 서 있는 줄 알아야 상대방하고 이제 객관적 거리가 가능한 거리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 저 뭐 자유한국당 놈들이나 저 민주당 놈들이나 다 똑같아. 저 수꼴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저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저거 다 종북 좌파 아니야? 다 똑같은 놈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내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나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수꼴 같고 내 왼쪽에
있는 놈들이니까 저 둘 사이의 거리는 내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냥 내가 보기에 왼쪽에 있으니까 그냥 저 놈들은 다 빨갱이 같고 이런 식의 좀 오류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좀 사람들 간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좀 사람들이 좀 자기가 어디쯤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그래서- 테스트와 연관해서 그 지난주에 막 이슈됐던 게 자기가 남자적 성향과 여자적 성향이 얼마나 네, 있냐 네. 이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 하셨어요? 저도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그 남자적 성향이 98%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서- 완전 남자네. 상남자네. 네. 그래서 이걸 올리면 네, 욕 너무 먹겠다. 마초적으로 보이겠다 어. 싶어가지고 올리진 않았는데 네. 어우 좀 과도하게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 아니 대부분 사람 저한테 좀 여성성이 높다고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마음은 되게 마초적. 그럼 좀 그렇네요. 근데 어. 그 테스트는 전 안 했는데 뭔지는 알거든요. 음. 근데 약간 저번에 정민경 기자랑 우리 그때 막 이상한 방송 막 하다가 이런 질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르는 얘기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아.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했을 때 그거는 그런 사람은 이제 걸르냐 패스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대답했던 게 남자는 뭐 이래야 돼. 여자는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의 좀 어떤 좀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 좀 별로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테스트가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약간 좀 성고정관념에 그 치우친 다운표친 이 남성성 여성성을 묻는 질문이라 그런 건 좀 아까 그 정치 테스트와는 반대로 그럼 난 진짜 고정관념에 입각한 남자네. 그렇죠. 진짜 더 나쁜 거네. 그 따지고 보니 그렇네요. 빨리 좀 그런 성별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방송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 하고 가지고 온 네.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제 페이스북에도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올려주시고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얘기를 주셨는데 2017년 8월달에 K9 자주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쉽게 말하면 탱크죠. 네. 탱크 안에서 포탄이 터졌어요. 기계 결함이 나가지고 이게 사실 그 탱크 안에 한 번도 안 내려가 보셨죠? 네. 탱크 안 되게 좁아요. 한 진짜 말 그대로 한 평도 안 되는 정도의 공간인데 거기 한 7, 8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덥기도 엄청 덥고 그래서 막 옷도 다 잘 못 입고 운전하기도 하고 맨날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옷 입고 일해야 된다. 막 이제 국회에서도 막 그런 민원이 오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여튼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장약 5호 3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성인 키보다 좀 크고 무게도 그렇게 나가는 화약인데 그게 그 공간 안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포탄이. 네. 그러니까 이 K9 자주포가 한 40톤 정도 되거든요. 네. 무게가. 근데 그 40톤짜리 자주포가 거의 펑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쳤죠. 네. 사망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다쳤어요. 탄이 터지지 않고 장약이 불이 붙었나 봐요. 불이 붙어가지고 터져서. 근데 참 이제 이분 같은 경우 2017년에 사고가 났는데 아직 전역을 못 하고 있대요. 치료비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당연히 국가에서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이 근데 영화 배우를 이제 꿈꾸던 연극영화과에 다니던 진짜 사진으로 봐도 엄청 잘생긴 그 영화 배우를 꿈꿀 만한 분인데 전체 이제 몸이 화상을 당해가지고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본인의 이제 꿈은 접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거죠. 이제 국가가 이걸 계속 이제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이제 이후에 진료비의 문제는 저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분은 지금 당장 그걸 확정 지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SNS에 하고 계세요. 저는 이걸 빨리 국가가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얘기인데요. 지금도 근데 이 K9 자주포가 기계 결함으로 잠정적인 수사 발표를 했는데 실제 지금도 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무기 아닌가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이것과 관련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의 상황인가라고 하는 걸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국방에 있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뭐냐면 이게 무슨 법칙이 있던데 네. 그 보상금을 주는 게 실제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보다 저렴하면 그 사업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이다. 그러면 핸드폰 10,000개당 3개씩 폭발을 해요. 그래서 사람 귀가 이게 뭐 불에 타. 네. 화상을 입어. 근데 지금 생산한 게 뭐 500만 개예요. 그럼 500만 개를 리콜하는 비용보다 10,000명당 3명씩 그 50 곱하기 50 뭐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의 보상비를 주는 게 더 저렴하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판단이 들면 그냥 계속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상업적으로. 네. 근데 누군가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피해 보상비 얼마의 문제로 해결될 일들이 아닌 건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있을 때도 그 수류탄의 폭파가 잘못돼가지고 네. 그 던지다가 터져서 네. 손목이 절단되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초기에는 그때 만들었던 실만 좀 재조사해보자. 네. 그리고 계속적인 연습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방부의 발표였어요. 그게 조사 결과였고.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었는데 네. 처음에 나는 이 결과를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실험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일단 그 이 회사가 만든 탄에 대해서 시험탄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보급된 거에 대해서 쓰지 말고 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전수조사를 다 하냐. 그거 하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근데 비용이 얼마가 드냐. 얼마가 든다 이렇게. 근데 얼마가 들었는데 지금 그때가 3번인가가 터졌거든요. 네. 그 당시에만. 근데 3명의 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 사건 이후에 군이 받는 비경제적인 네. 효과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큰 건데 어떻게 그걸 계속 쓰냐. 만약에 이걸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면 더 이상 탄을 못 쓰냐. 한번 해체를 해버리면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뜯어보고 장약이 제대로 들었나 아닌가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수조사 하자. 얼마나 걸리겠냐. 실은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몇 달 아니면 한두 달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고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그때. 네. 그랬더니 그때 초기의 발표에서는 그날 생산한 무슨 실이 문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조 설비 자체에서 어떤 결함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거야.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 수류탄을 이게 이제 전투용 수류탄은 아니고 훈련소에 쓰는 훈련용 수류탄인데 던지면 수류탄이 몇 초 후에 터지잖아요. 근데 그 몇 초 후에 터지려고 중간에 무슨 단계가 있어. 이제 요즘 이제 국방이 오래돼가지고 타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 시간을 지연시키는 지연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연제에 물이 묻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해진 시간 안에 터지지 않고 임의의 시간에 터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튼 그래서 그때도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그냥 왜 전수조사하냐. 그렇게 많이 터지는 게 아닌데 제품을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이 한 발이 물론 수류탄은 싸지만 일반 포탄 이런 거는 몇십억 몇백억짜리거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사드 이런 거 한 발에 150억이 한 발에. 근데 그런 거 만들다 보면 불량탄이 있죠.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세월호 때 그 저녁에 그 수색해야 된다고 조명탄 있는 걸 다 갖다가 썼어요. 우리 군이 그동안은 이제 막 그런 걸 동시에 다 쏴본 적이 없으니까 갖고만 있었지. 했더니 불량률이 50몇 %가 나온 거예요. 70몇 %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쟁 났으면 반은 안 터진다는 거야. 근데 그냥 써요. 그걸 전수조사도 그냥 그런 거 조사도 안 해보고 그리고 그러다 터지면 우리 군인이 죽어.
근데 그 포상금이 더 적다 이런 생각인 거죠. 와 진짜 황당해. 이런 인식 자체. 보통 물론 군인들이 다 그럼 그걸 싸니까 하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경제 논리와 어떤 목숨값이 이렇게 교환되고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데 보통 그 이런 거는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보통 그 사람의 어떤 목숨이나 어떤 안전보다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건 민간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민간에서는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에서 뭐 진짜 한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바로 정부에서 리컬 명령 내리고 몇십만 대든 다 수거해서 그 회사에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리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군의 영역에서 군대가 이게 운영 주체가 되니까 오히려 여기서 더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장벽이 사람을 귀하게 안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역설적이면서 좀 되게 비합리적인 특전사가 이제 막 적의 기지에 침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공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물을 타고 이제 수영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물에서 약간 떠 있을 부표가 필요하니까 네. 특전사 배낭은 방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떠서 갈 때는 그게 이제 공중에 좀 그 물 쪽을 떠주고 네. 평상시에는 배낭으로 쓰고. 근데 배낭을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싸게 바꿨어요. 네. 근데 막 민원이 솟구치는 거야. 이 방수가 안 된다. 아 그거 맞아요. 기사 봤어요. 방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감에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전량 바꿔라. 이거는 특전사는 전쟁 나면 진짜 다른 일반 부대랑은 또 다른 거고 생명을 갖고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방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결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1,000원짜리 비닐팩을 사서 위에 더 씌운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훈련을 실제로 했어요? 그렇게 보급했다니까요.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아까 그 조명탄이 50%가 불발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4.2인치 박격포였거든요. 저희도 훈련 나가면 불발탄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불발탄이 어떤 거냐면 쏘는데 저 OP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측에서 이게 어디서 터졌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무전이 안 오면 이거 불발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잦아서 그냥 우리는 또 불발하면 또 쏴야지라고 하는데 그 타겟 근처에 불 끌어간 적이 있거든요. 산불이 나서 막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이제 곳곳에 다 불발탄이 박혀 있는 거야. 그 진짜 뭐 언제 저기서 화재가 나서 불 붙어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무섭게 막 그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왜 군수 물품에서 이렇게 불발이 많지라는 의심조차 못했어. 왜냐면 군대는 다 그런 거고 그냥 뭐 원래 군인은 그렇게 위험한 일 하는 거야라고만 생각했지 어떻게 군대에서 포탄 관리를 그렇게 해라는 의심을 군인들도 못했던 거야. 민수품이 그러면 용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민수품이 그러면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그 군인들은 사실 그 목숨 걸고 막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도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개선해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그런 줄 알지. 그 아까 조명탄도 말씀하셨는데 5분 대기라는 걸 했어요. 4.2인치 포는 그러니까 전방이니까. 그럼 4.2인치 메고 행군 가면은 진짜 힘든. 그 81mm를 메고 4.2인치는 그 K53이라고 하여튼 장갑차 비슷한 거에다가 싣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것도 막 메고 다녀야 돼 결국에. 근데 아무튼 5분 대기 출동을 해서 그 저기 공익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공익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요? 엄청 빡세게 나왔어요. 저 엄청 빡센 전투 부대를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걸 쏘는데 이게 딱 조명탄을 쏘면 하늘에서 그 포탄 위에 낙하산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게 안 떨어져요. 이게 불발탄이 그때 제 기억에도 한 3발 쏘면 한 발은 불발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조명탄을 왜 쏘냐면 뭐 세월호 같은 구조 활동에도 쓰지만 적이 침투했을 때 그 진짜 그게 적이 맞는지 동물인지 어느 정도의 부대가 어디로 침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군을 위해서 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터지면 이미 그 한 발 쏘고 안 터졌네? 또 쏴야지 하는 순간 이미 적은 이미 침투해 와 있다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500m 앞에 쏴야 되는데 그러니까. 50m 앞에 터지면 우리 부대만 보여. 맞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찔한 기억인데 왜 그거를 군에서 그렇게 방치했지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실제 전투를 우리가 안 치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감성도 잘 없고 맞아요. 그냥 쌓아놓고 있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재물제표상 개수만 맞으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막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갑자기 군대 얘기하니까 또 이게 말이 길어졌어. 왜냐면 그 아찔한 생각이 나는 게 그게 아까 그 장약 얘기하셨잖아요. 포를 쏘고 불발이 나면 그게 포탄이 저기 타겟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타겟에 근처에 가지 않으면 터질 일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탄을 입구에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게 이 포탄 안에서 발사가 안 됐어. 그 얘기는 아까 그 장약에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약에 불이 붙어야 이게 발사가 되는데 이 탄 안에서 이 포신 안에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다 그 근처에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빼냐면 포 뒤를 들어서 이걸 빼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이거는 분대장들만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전투 교범에 보면 이걸 드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야 이 안에서.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그거 하는 순간에는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막 엄마 생각이 막 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해야 되니까 막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왜 불발탄이 났는데 이렇게 불발탄이 잦지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때. 생각하니까 되게 억울하네. 그리고 그걸 사람 보고 꺼내라는 것도 맞아요. 원래 규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규정일지 아닐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포 뒤를 들어서 이게 포탄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걸 들어다가 폐 장갑차 안에다 이렇게 포탄을 집어넣고 끝이거든요. 그 들고서 그 장갑차까지 그 걸어가는 순간에 진짜 와 식은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참 근데 사건이 안 나니까 그리고 사건이 나도 그 문제라고 그 제품의 문제라고 하는 결론으로 안 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걸 구입했던 인사권자나 이 책임자들로 화살이 가니까 그냥 다루는 사람의 미숙. 만약 그게 터졌다. 그러면 규정상은 옮기게 돼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옮기다가 잘못 터진 거야. 그렇네. 이렇게 나는 거죠. 그걸 터져버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주겠냐고. 그 포신이 원래 다 그렇게 불량률이 높은 건지 아닌 건지라고 하는 걸 우리 군이 조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국정감사하면 진짜 국방위 국정감사가 왜 쉽냐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라면 세월호 때 뭐 통영함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뭐 통영함에 소나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야 이거 문제니까 바꿔 그러잖아요. 그러면 통영함 때 같이 발주였던 뭐 다른 어떤 배들도 한번 소나가 어떤지 봐야겠다. 혹은 이거 납품했던 하켄코사가 소나뿐만 아니라 뭐 빨대도 했고 컵도 했고 뭐 커피 믹스도 였으니까 이거는 어쩐지도 조사를 그 회사 걸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가 통영함에 소나가 문제다 그러면 딱 그것만 바꿔. 그러니까 내년에 똑같은 그 회사가 납품한 이 뭐 다른 배에 네. 소나를 하면 똑같이 문제가 있어. 바보들이야? 바보야 뭐야 그게. 그러니까 안 걸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딱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게 저는 이거 방산비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납품가를 후려치고 그거를 그에 상응하는 리베이트를 누군가 받아서 예를 들면 막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뭐 고속으로 가지 않는 고속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중에 다 보면은 방산비리로 막 장군들 구속되고 그러잖아. 그런 게 딱 그 연상이 될 텐데 그걸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번에 대북 확성기 맞아. 진짜 아이러니의 역설이라고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결국 박근혜가 대북 확성기로 북한 막 자극한다고 막 했는데 북한에 안 들렸어. 북한까지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평화가 유지된 거다. 아이러니의 역설이 막 있었다고 누가 그러는데 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헤쳐먹으니 이게 정상적인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안 걸리면 계속해요. 그래서 그 해군의 이 방산비리가 높은 게 딱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공군은 사실 볼트 하나만 잘못돼도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쉽게 빼먹기가 어려워요. 네. 부품에서 별로 장난치지 않아. 육군은
이 개수가 많을 뿐이지 객단가가 높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아껴봐야 별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거지. 제품 자체가 뭐 문제가 생기지는 잘 않는데 해군은 심지어는 제가 그 국감 때는 어떤 배는 엔진을 네. 부산에 있는 그 막 중고 물품 만들어주는 네. 곳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만들어 오는 거야. 중고품을 갖다가 오. 중고품을 갖다가 페인트 칠만 해가지고 오. 그걸 16대인가를 했어요. 네.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어. 중고로 갔다가 근데 안 걸렸어. 오. 근데 배는 딱 진수해버리면 네. 아 고칠 수가 없네. 아니 그게 바닷물에 닿는 순간 아. 중고품인지 새품인지 알 수가 없어 일단. 아.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배가 멈추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엔진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볼트의 문제인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장 큰 건 비행기는 바로 추락하는데 네. 배는 바로 안 멈춰. 네, 그냥 적당한 선에서는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해먹어도. 이 방송 듣고 있는 저 우리 해군 장병들이 이걸 듣고 계신다면 굉장히 좀 오싹하겠는데요? 해군 장병들 진짜 오싹한 거 그 세종대왕함인가? 하여튼 뭐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함에 이지삼. 그러니까 이지삼까지는 아니었고 하여튼 큰 함에 있는 구명조끼의 3분의 1이 물에 안 떠. 그래가지고 그거 바꾼이라고 엄청 힘들었어. 근데 그거 안 바꾼다고 업체한테 구상권 청구해라. 새 걸로 바꿔라. 근데 청구를 못 하겠다는 거야 해군이. 뭘 받아 먹었네. 몰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던 기억이 있어. 그 결국에 해결됐나요? 결국은 그때 무슨 신규 예산을 했던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 바꿨어요. 아마 그 구상권 청구 기간 AS 기간이 지났다. 뭐 이거였는데 아니 AS는 정상품일 때 AS지. 그렇죠. 이거는 납품을 잘못한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납품 검수를 받은 놈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 다치고 싶은 거지. 돈으로 어떻게 메꿔보려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 다 다시 사주고 막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베레벨 일들이 많아요. 그렇네요. 국방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다른 얘기하기로 했는데 우리 불체포 특권 얘기한다 그랬는데 맞아. 군대 얘기로 30분 다 가버렸어. 이런 놈들을 다 체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산비리 이런 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휴도식에 황기철 그 해군 제독 오셨더라고요. 해군 되게 존경받는 분 아닌가요? 그분은 괜찮은 분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활동을 좀 하실 건지 어쩐지 몰라도 추도식에 오셔서 약간은 의아했어요. 그렇군요. 추도식이 그냥 추도의 의미도 있지만 일종의 정치 행사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공간에 같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뭐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그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추도식이 매년 열렸는데 그 예전에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좀 재미라고 하긴 그런데 그 야권 정치인들이 모여서 나와서 뭔가 이렇게 연단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약간 막 정봉주 의원 같은 사람도 나와서 입담을 막 과시하고 유시민 장관 같은 사람도 막 나와서 얘기를 그거는 하는데 추도식은 아니고 추도식 전주 정도의 토크쇼를 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그게 되게 그 민주 진영의 큰 좀 행사 약간 축제 음악회랑 토크쇼를 같이 하죠. 그런 게 상당히 좀 재밌게 좀 보고 기다려졌던 것 같은데 확실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관심 왜냐면 그분들이 일선에서 너무 잘 활약을 하고 계시니 굳이 그런 행사가 아니어도 이제 충분히 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올해 하나 좀 추도식에서 바뀌었던 게 진해에 있는 해군 부대가 와가지고 그 예총 발사 총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원래 국가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의전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동안 안 했던 것이 조금 더 문제였던 것 같고. 저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손잡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의장들 사회를 했잖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손잡고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뭔가 여유 넘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 국군 앞에서 딱 서서 그 의장대 사유를 하는데 다 총을 들고 있었잖아요. 저는 제 느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그때 굉장히 긴장했구나 저는 확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적국의 그 군대 앞에서 사열을 받는데 그 군인들은 다 총을 들고 있어. 내 앞에서 막 그 바로 앞에서 총을 들고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얼마나 떨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일 텐데. 어떤 면에서요? 사실은 사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최고의 의전이기도 하고 그 의전상의 가장 최고의 의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네. 우리는 당신에게 적의가 없음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군대가 당신에게 일정 정도의 충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한 적국인데 네. 그 내가 싸워야 될 적에게 내가 사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뭐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맞을까? 하여튼 또 다른 희열일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내가 혹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사열을 받는 게 대단한 예우죠. 그렇죠. 그 사열의 의미를 뭐 본인도 잘 알았겠지만 그 특수한 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북한의 그 진짜 국가 수반이 남한 군인들이 앞에서 총을 들고 사열을 하는 그 순간 얼마나 떨렸을까. 만약에 유튜브에 시진핑이 중국 군인들 사열 받는 사진 그 동영상 있어요. 네.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네.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야, 삼국지에 네. 뭐 100만이 전투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네. 그 영상 한번 보면 중국 사람들 진짜 100만 대군이 싸우면 이렇게 싸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그 사열이. 예. 그 규모가 대단하다. 네,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어마. 근데 우리도 국군날 같은 때 이렇게 막 사열하잖아요. 네. 그러면 꽤 규모 있게 하면 보는 사람도 되게 멋있어. 근데 연병장 같은 데서 그냥 약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국군의 날에 대통령이 계룡대 체육관이란다. 연병장에서 그냥 차 타고 이렇게 체육관 한 바퀴 돌잖아요. 난 그건 너무 웃긴 것 같아. 그게 또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는데 그 사열을 보통 국가 수반이 하기도 하지만 각 부대장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힘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우리 사단장 이취임식을 했어요. 네. 하는데 한여름에 했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한 달 정도 해요. 근데 땡볕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일이거든요. 그죠. 그걸 하면서 막 군인들이 픽픽 쓰러져요, 진짜로.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으니 어떤 식의 극약 처방을 하냐면 그 방독면 보면은 필름통이 하나씩 들어 있는데 거기다가 왕소금을 다 채워줘요. 그래서 그거를 소금을 먹으면 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안 쓰러진다고 하거든요. 효과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고참들은 안 먹어요. 왜냐면 그 쓴 거를 먹겠어? 그래서 그거를 버릴 수 없으니 이등병들이 그 짠 소금을 막 몇 주먹씩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짬밥이 없을 때였는데 그 한여름에 그 사단장 이취임식 준비한다고 그 왕소금을 막 먹었던 그 짠맛이 아직도 확 기억이 나네. 아무튼 근데 무슨 방독면에다 그걸 줘요? 방독면 안에 무슨 다른 용도의 무슨 그 필름 통이 하나 들어있어요. 아니 근데 방독면을 끼고 그걸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독면을 들고 하죠. 거기다 그러니까 여놓고 완전무장이니까 거기서 해라. 네.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참. 제가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까먹었네. 군대 얘기하다가 다 끝났어. 네. 그 국군의 날 기념식을 제일 요란하게 근래 했던 게 박근혜 2년차 때 국군의 날 때 그걸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카키색 옷을 입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열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성으로서 그 좀
약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국군의 날 기념식을 거하게 요란하게 좀 사유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의 몸이지만 좀 그 어떤 외교 안보에 있어서 남자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런 걸 좀 과시하는 용도로 굉장히 서울 도심에 굉장히 많은 그 국군이 그 무장을 하고 막 이런 퍼레이드라고 하나요? 퍼레이드죠. 그 요란한 퍼레이드를 하는 걸 근데 보면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고 10년에 한 번 주기로 그렇게 좀 크게 해요. 그 근데 해였던 그 주기에 것 같아요. 맞아서 했는데 좀 과도하게 했죠. 그때. 네. 그랬던 기억이 그때도 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막 있었는데 그래도 뭐 강행해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자, 우리 개헌안 얘기 해야 되는데 네. 개헌안 그러면 쉬었다가 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이어집니다. 위드팟